전기차태야죠. 태야죠 태. 테슬라 중국산 모델 3 팡와이 오너들 충격! FSD 감독형 2027년까지 막혔다? 정부 기재 완벽 분석.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주입니다. 오늘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세트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얘기할 건데 여러분이 놓치면 나중에 엄청 후회할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요, 진짜 테슬라 오너분들, 특히 중국산 모델 3이나 모델 Y 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의 FSD,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이 도대체 언제쯤 완전히 도입될 수 있을까라는 주제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진짜 핵심은요, 이게 현실이 되려면 우리나라 정부가 지금 막혀 있는 주제들을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씩 풀어나가야 하는지까지 완전히 파헤쳐 볼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 중국산 모델 3나 Y 타고 계신 분들, 혹은 나 테슬라 살까 말까 고민 중인데 FSD 때문에 망설이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요, 오늘 이 영상은 거의 필수 시청이에요. 진짜입니다. 이거 안 보시면 나중에 차 사고 나서 내가 그때 태조 영상 봤어야 했는데 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먼저 지금 이 순간 한국 도로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테슬라 코리아가 무려 2025년 11월 23일자로 FSD 감독형 소프트웨어 14.1.4 버전을 공식적으로 한국에 출격시켰어요.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인데요. 한국이 미국, 캐나다, 중국,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에 이어서 전 세계에서 7번째로 FSD 감독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된 거거든요. 엄청난 뉴스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요, 다 풀린 게 절대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오직 딱 두 가지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하는 차량에만 이 소프트웨어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이 차량이 북미 공장에서 만들어졌느냐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이 자동차의 4세대 FSD 하드웨어, 우리가 보통 HW4라고 부르는 그 하드웨어가 장착되어 있느냐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2023년형 모델 S와 모델 X에 장착된 미국 산 HW4 모델들이 전국에 대략 800대 정도 있다고 추산되는데요. 바로 이 차량들만 딱 한국에서 FSD 감독형을 쓸 수 있는 적용 대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우픈 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반면에 현재 한국 도로 위를 가득 채우고 있는 테슬라의 압도적 다수는요, 어디서 만들어진 차냐면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 3와 모델 Y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요, FSD 감독형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테슬라 오너가 전체 테슬라 오너 중에서 1%도 안 된다는 말이 나오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거예요. 도대체 왜 미국산 차량들은 먼저 FSD를 경험하고 있고 중국산은 이렇게 막혀 있는 거야?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데요. 사실 이 답은요, 한미 FTA 구조 속에 숨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과거에 한미 FTA를 맺을 때요, 미국에서 안전기준, 그러니까 FMVSS라고 하는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를 충족한 미국산 차량들은요, 연간 일정 물량까지는 한국의 안전 기준과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수입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게 2만 5천 대였는데요. 지금은 5만 대 이상으로 늘어났고요. 사실상 이 상한선을 완전히 열어놓으려는 움직임까지 시작된 상태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요, 미국산 모델 S, 모델 X, 사이버트럭 같은 차량들은요, 미국 내에서 이미 적용하고 있는 셋업을 한국으로 비교적 빠르게 들여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중국산 모델 3와 모델 Y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요, 상하이 공장은 유럽 및 중국의 ECE 안전 기준, 그러니까 이코노미 커미션 포 유럽 기준에 맞춰서 생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들여올 때는요, 별도로 한국의 안전 기준과 인증 절차를 다시 충족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니라요. 자율주행과 관련된 데이터 처리 문제, 카메라 시스템 문제, 그리고 서버 관리 문제 등등 엄청나게 복잡한 규제들이 마치 실타래처럼 뒤엉켜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중국산 모델 3와 Y에 FSD를 합법적으로 넣으려면요. 한국 정부가 유럽에서 만든 DCAS라고 하는 걸 국내 규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DCAS가 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개념인데요. Driver Control Assistance Systems의 약자거든요. 간단하게 풀어서 설명드리면요.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잠깐 덜어내도 되긴 하지만요. 운전자는 여전히 계속해서 전방과 주변 환경을 감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기준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UN 규정 171번에 명시되어 있는 이 시스템은요. 운전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는 DMS, 그러니까 드라이버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하는 카메라 장치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운전자가 졸거나 핸들에서 손을 너무 오랫동안 떼거나 전방을 보지 않으면요. 단계적으로 경고를 주고 최종적으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차가 스스로 감속하거나 안전하게 정지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어요. 이미 유럽에서는요. BMW나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브랜드들이 이 시스템을 고속도로 구간으로 한정해서 허가를 받아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이제 진짜 핵심 질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우리나라가 이 유럽 DCAS 모델을 도입하려면요. 가장 먼저 무엇을 챙겨야 할까요? 여기서 우선순위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제가 핵심을 딱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요, 운전자의 전방 주시 감시 시스템, 우리가 흔히 DMS라고 부르는 그 시스템을 완벽하게 도입해야 해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눈의 움직임과 머리 각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요, 만약에 일정 시간 동안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무반응 상태가 지속되면 경고를 하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안전하게 차를 멈추게 하는 로직까지 완벽하게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정부는요, 운전자는 항상 전방을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고 법에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시 형태로 공식화하면요, 눈은 전방에 두고 손만 잠깐 떼는 핸즈레디 상태를 법적으로도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테슬라도 이미 실내에 설치된 카메라로 이런 감시를 진행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호환 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용 구간과 속도 제한,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 ODD라고 하는데요. 오페레이셔널 디자인 도메인의 설정이 필요합니다. 유럽의 ALKS 규정은요, 고속도로 구간, 자동차 전용 도로, 그리고 시속 130km 이하의 속도에서만 이 핸즈레디 상태를 허용하는 아주 디테일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에 더해서요, 도로 환경이 어떤지, 날씨 상태는 어떤지, 차선 상태는 어떤지 같은 조건들을 명확하게 정해야 하지만요, 고속도로에서만 안전하게 이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요, 경고와 강제 해제, 그리고 재사용 제한 같은 페널티 규정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 운전자가 주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면요, 단계적으로 경고의 강도를 올리고요, 그래도 거부하거나 반응이 없으면 시스템이 강제로 작동을 중단하는 로직을 법과 제도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모든 과정에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요, 기본적으로는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고요, 시스템 결함이 명확한 경우에만 제조사가 일부 책임을 진다는 보험 약관과 판례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것도 필요해요. 네 번째로는요, 시험과 인증 절차, 데이터 관리, 그리고 OTA, 그러니까 오버 디 에이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규정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미 유럽 기준에서는요, 트랙 테스트와 실제 도로주행 테스트, 보행자 대응, 장애물 대응까지 통합적으로 평가한 후에 인증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한국도 다행히 자율주행 시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고요. 데이터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관리 규정과 OTA 승인 체계 정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요, 중국산 테슬라 모델 3와 Y에 대한 FSD 감독형 도입은 현실화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 쪽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종합해 보면요, 2025년부터 DCAS 도입 방향을 검토하기 시작하고요, 2026년부터는 안전기준 연구와 개정안을 준비하면서요, 국제기준 발효와 내부 행정 절차까지 전부 감안하면요, 대략 2027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산 테슬라의 FSD가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부디 이 계획이 기간 내에 잘 진행되길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죠. 진짜 테슬라 오너분들은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하드웨어별로 현실적인 전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볼게요. 먼저 미국산 HW4가 탑재된 모델 S, 모델 X 사이버 트럭은요, 이미 한국에서 FSD 감독형 OTA 업데이트를 받았고요. 실제로 일부 운전자분들이 실시간으로 도로 위에서 주행하고 계세요. 앞으로 2026년까지는요, 거의 모든 HA, W4가 장착된 미국산 모델들이 FSD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차로 완전히 굳어질 거라고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국산 HW4 모델 3와 Y는요, 2027년부터 점진적으로 FSD 감독형과 핸즈레디 모드가 허용될 가능성이 크고요. 바로 이때부터 한국 테슬라 오너들 중에서 절반 이상이 드디어 이 기능을 직접 체감하게 될 거예요. 물론 2026년에서 2027년 사이에 유럽의 형식 승인이라든가 여러 대외적인 변수들에 따라서 조금 빨라질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지만요. 현실적인 기준으로는 2027년 이후로 보는 게 가장 안전한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HW3 모델 3와 Y를 지금 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궁금하실 텐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현실적으로는 오토파일럿이나 EAP, 그러니까 인핸스드 오토파일럿 수준까지만 기능 확장이 예상되고 있어요. 다만 테슬라가 향후에 HW3 지원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펼치는지에 따라서요, 2028년에서 2029년 정도에 HW3에도 축소된 버전의 FSD가 도입될 가능성은 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도심 FSD 기능이라든가 핸즈레디 기능들은 HW4 이상의 차량에 집중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는지 실전 액션 플랜을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중국산 HW4 모델 3나 Y를 타고 계신 오너라면요, 당장 고민되실 게 옵션을 지금 결제해야 하나 아니면 나중에 나올 구독 방식으로 가야 하나 일 텐데요. 한국은 아직 FSD 구독제가 공식적으로 도입되진 않았지만요, 향후 가능성을 충분히 감안할 때요, 여러분의 장기 보유 계획에 따라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5년 이상 차를 탈 계획이시라면요, 미리 옵션을 결제하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하고요. 2년에서 3년 내에 차를 갈아탈 계획이라면요, 구독식으로 사용하는 게 부담도 없고 합리적이겠죠. HW3 오너분들은요, FSD에 크게 욕심이 없으시다면 지금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진짜 FSD 경험을 원하신다면요, 2026년에서 2027년 정도에 차를 갈아타는 전략이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정말 상세하게 빠짐없이 모든 정보를 다 담아서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답변 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태조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 엄청난 최신 정보들로 여러분을 찾아뵐 거니까요, 계속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